네, 오늘은 SGX 공격 코드 실행한 결과들을 보고 형식으로 그냥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글에 SGX 어택 GitHub라고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대표적인 SGX 공격들을 GitHub 소스를 이용해서 컴파일 해보고 되는 거는 이제 실행도 해보고 해봤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글에 SGX 어택 GitHub라는 키워드를 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공격들이 나오는데요. 이거 말고도 더 나올 수도 있긴 한데 가장 대표적이고 어차피 반복되는 것 같아서 이렇게 5개를 선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4개만 한 이유는 이 SPM 어택 같은 경우는 이 GitHub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공격 코드는 이제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런 식으로 써서 공격 코드가 없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격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4가지를 했고요. 여기 있는 SGX 스텝 같은 경우는 이 내부에 들어있는 앱이 포셔도어 덱이기 때문에 포셔도어 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펙터부터 볼 텐데요. 스펙터는 요즘 되게 잘 알려진 취약점이죠. 그래서 인텔뿐만 아니라 암드나 암 뭐 이런 데서 전부 다 이런 취약점을 노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SGX도 결국 인텔 프로세서 칩이기 때문에 해당 취약점이 그대로 발견이 됐고요. 그래서 이거는 해당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git 소스를 얻어와서 메이크하고 돌리면 바로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결과들이 원래 나오면 안 되는 시크릿 정보들인데 다 노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결과를 말씀드리면 SGX 공격 중에 스펙터만 유일하게 성공을 했고, 그래서 좀 간단하게만 스펙터가 뭔지 공부를 해보고 소스 코드도 간단하게만 봤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스펙터를 알기 위해서 우선 out of order execution이라는 최적화 기법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썼는데요. 이런 out of order execution이란 CPU가 명령어를 이렇게 순차적으로 원래는 수행을 해야 하는데 시간 단축을 위해서 빨리빨리 할 수 있는 거 먼저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뒤에 있는 것도 먼저 하면서 비순차적으로 명령어를 실행하는 걸 out of order execution이라고 합니다. 똑같은 맥락으로 speculative execution이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if문 같은 예측문을 사용할 때 이 if문이 맞으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연산하는 시간 동안도 아깝다 해서 이걸 연산하면서 이 if문 내부에서 돌아야 할 그 명령어도 같이 연산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연산을 하면 장점이 이 예측문이 맞게 되면 이제 이 연산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다음 연산으로 넘어가서 시간 단축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이런 그 장점이 있는데 여기에 취약점을 이용한 게 바로 스펙터 공격입니다. 스펙터는 이런 스페큘레이티브 익스큐션 말고도 분기 예측을 이용한 그런 공격도 있는 걸 이번에 확인을 했는데요. 저는 일단 이런 예측문을 이용한 공격 코드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걸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측을 해서 명령어를 실행하면 그걸 캐시에 저장을 하게 되는데 캐시 사이드 채널 어택이라는 방법을 이용을 해서 캐시랑 메모리에서 CPU가 이렇게 읽어오는 속도가 차이가 나는데 그 차이를 이용해서 얘가 어떤 캐시에 저장을 했는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돼서 비밀 정보를 취득하는 걸 이런 스펙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간단하게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드도 아직 완벽하게 이해를 하지는 못하고 단순히 여기가 대충 이런 거구나 정도만 봤는데요. 지금은 보고 형식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코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펙터 어택 같은 경우는 SGX SDK의 버전에 상관없이 바로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식으로 여기 비밀 정보가 나온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두 번째 나오는 건 이제 두 번째로 유력한 정보가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비밀 정보가 노출된 걸 볼 수 있고요.
메인 함수를 보시게 되면 결국 되게 간단한데, 이니셜이랑 그 디스트로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클레이브 만들고 없애야 하기 때문에 있는 거고요. 네, 이 x를 이제 디폴트 해주게 됩니다.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진 않고, 이 앱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리드 메모리 바이트입니다. 여기서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이 실행이 되는데요. 네, 우선 그 mmcl 플러시로 네, 이 캐시 메모리를 플러시 한번 해주고, 네, 여기 주석을 보시면 30번 루프를 도는데 5번은 그 트레이닝을 위한 런이고 한 번이 어택이다 라고 써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저는 그래서 코드 이게 무슨 연산을 하는 건지 계속 이해가 안 돼가지고 한참을 봤는데요. 출력을 해보니까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실행을 해보면 네, 뭐 대충 이런 건데요. 네, 이렇게 5번의 의미 없는 if문 연산을 하고 한 번씩 이렇게 주소가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주소는 네, 이렇게 뭐 엄청나게 많이 돌게 되는데, 네, 아무튼 네, 이런 연산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 X를 들고 네, 여기까지 봤잖아요. 이제 이 victim 펑션을 실행하게 됩니다. 이 X가 아까 보셨다시피 어떤 주소처럼 ff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였는데, 여기 들어가는 변수를 보시면 어레이 1의 사이즈는 16입니다. 예, 그래서 아이고, 좀 더 크게 네. 이 victim 펑션 같은 경우는 그냥 아까 본 그 16보다 이 X값이 작으면 이게 실행된다라는 건데요. 제가 아직 확신은 못하겠는데 이 X가 분명히 그 그러니까 이걸 5번 트레이닝을 할 때는 X가 아까 보셨다시피 뭐 1에서 5 사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맞아서 이걸 실행을 하겠죠. 근데 이게 아까 본 그 주소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큰데 이게 실행이 안 돼야 되는데 캐시에 저장이 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캐시가 저장된 상태에서 일로 온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서 시간을 이렇게 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time2가 이 시간 잰 거에다가 아까 잰 걸 뺐기 때문에 time2가 시간이 되겠죠. 네, 이 시간이 캐시 히트 스레시홀드보다 더 작다면, 그러니까 캐시에 갔다 왔다면 이 리절트를 저장을 하는 이런 방식인 것 같습니다. 이게 캐시가 히트가 됐다. 그럼 이 해당 메모리에 그 중요 데이터가 들어가 있다라는 걸 대충 알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리절트를 값을 하나씩 올리게 되고, 네, 이걸 이용해서 우선순위랑 두 번째 우선순위를 정하게 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결국 마지막에 출력되는 건 value 0의 j, 그 다음에 value 1의 k. 그러니까 이 j가 가장 유력하게 될 데이터인 것 같고요. 네, 그 리절트 같은 경우는 이건 스코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코어 제일 높은 게 value 0, 그 다음 높은 게 value 1 이렇게 들어가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돌아가면 여기서 이제 value와 스코어를 얻어왔잖아요. 네, 그래서 출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죠. 네, 대충 이런 앱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돌려보면, 아이고, 네, 이 정도만 봐도 네, 여기 X의 주소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 들어간 값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이고, 네, 여기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비밀 정보가 이 인클레이브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원래 이렇게 하면은 안 되긴 한데, 네, 아무튼 이런 식으로 제작을 했네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비밀 정보가 누출이 된 걸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아무튼 그런 공격 앱이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스펙터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다 실패한 내용을 말씀드릴 텐데, 우선 이 SGX 스텝 같은 경우는 4 섀도우 어택을 위해서 받았다고 했는데요. 이 깃 홈페이지에 방문을 해보니까 뭐 이거 인텔 SGX의 그 사이드 채널 어택 연구를 위한 그 프레임워크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뭐 여기 앱에 있는 4 섀도우 어택을 그 실행하기 위해서 이 프레임워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이 프레임워크에는 뭐 다양한 게 들어있는데, 이 쉘 코드들 순서에 맞게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내부에 들어있던 SGX SDK랑 드라이버까지 전부 다 받아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4 섀도우 어택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코드로 보여드릴 수 없는 이유가, 이거를 하려고 2.4 버전에 따로 받았다가 지웠다 받았다 지웠다 한 두세 번 했었는데, 네, 2.4에서도 안 되고 2.6에서도 안 되고, 네, 현재 버전에서도 결국 다 안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여기서 시도했던 이걸 다 써서 해봤는데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누크에서는 실패를 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이 i5 6200U 그 인텔 칩을 끼고 있는 노트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자료를 좀, 원래 쓰던 자료를 빨리 정리하고 리눅스를 올려가지고 한번 실험을 할 예정입니다. 아마 내일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네, 이거는 처음에 저는 되는 줄 알고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메이크를 하게 되면 엄청난 컴파일 오류가 발생하는데, 그걸 다 잡고, 네, 이렇게. 그리고 이 4 섀도우 어택 같은 경우는 이 관리자 명령, 그 수두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공격들 보면 대부분 이런 관리자 명령 권한이 있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 논문들을 읽어보면 어차피 SGX는 이 관리자 권한이 뺏긴 상태에서도 안전해야 되는데, 네, 이 수두를 쓰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다 써놨더라고요. 네, 근데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수두를 쓰고 앱을 실행하게 되면 처음에 이렇게 나오다가 갑자기 이런 중요한 정보들이 나올 때쯤, 네, 이런 에러가 뜨게 되면서 여기 시스템 에러 팝업 창까지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 시스템적으로 막힌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i5 6200에 올려보면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끝나는 대로 똑같이 실패하면 그냥 실패했다고 알려드리고, 성공하면 영상을 찍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 섀도우 어택이랑 스펙터 공격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간단하게만 설명하고 넘어갔는데요. 여기 써져 있는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권용빈 학생이 옛날에 했던 4 섀도우 어택에서 뭐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결과는 이 화면과 똑같더라고요. 네. 아무튼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으시기 때문에 따로 저는 부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로 이제 SGX 타이밍이라는 공격인데요. 네, 저 이거 논문을 앞부분만 살짝 읽어봤는데, 어, 캐시 타이밍 어택을 이용한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아까 봤던 스펙터에서 봤던 그런 비슷한 방법을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지금 인클레이브에서 돌고 있는 AES의 키를 추출하겠다. 근데 그 키는 인클레이브 내부에서 수행된 키이기 때문에 원래 절대 밖에서 나오면 안 되지만, 우리들이 공격에 성공했다, 뭐 이런 내용의 논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이 저희 과제랑 좀 잘 맞는다 생각해서 이 암호 키를 추출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좀 신경을 써서 컴파일을 해보려 노력을 했는데, 네, 이렇게 컴파일 에러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근데
이것도 제가 이것저것 메이크 파일도 엄청 바꾸고 막 경로도 막 이것저것 바꿔서 하나하나씩 고치는데도 결국 이렇게 난 거고요. 그리고 네, 뒤에서 보실 공격도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커널 모듈에 이렇게 적재를 시키고 그걸 이용을 해서 뭐 공격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네, 제가 이런 시스템적인 지식도 네, 별로 많지가 않고 이런 메이크 파일 이용한 대용량 컴파일 경험도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진 지식으로 당장은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논문이 좀 재미있는 것 같아서 이걸 좀 논문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고 이게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좀 안 다음에 소스 코드를 또 좀 봐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안 다음에 이 오류가 왜 나는지를 다시 한번 보면 좀 잘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있긴 하는데, 네, 일단 한번 시간이 나는 대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면 네, 마지막 발표 때 이거를 써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주소는 여기에 있고요. 논문도 이 GitHub 내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발표 때는 제가 한번 이거를 준비해서 할 수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네, 마지막은 SGX 밤입니다. 그래서 이 공격 같은 경우는 처음엔 그냥 들어가 봤는데 여기 SS랩이 그때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거기가 거기더라고요. 그래서 네, 이 공격도 한번 봤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기존의 공격들이랑 좀 달랐습니다. 기존 같은 경우는 뭐 스펙터처럼 그런 캐시의 취약점을 이용한 그런 공격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SGX의 보안 특성 자체를 이용한 공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논문 앞부분만 좀 살펴봤는데요. 그 SGX가 이런 무결성 체크를 계속 하는데 이런 무결성을 위반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시스템이 멈춰서 방어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이런 걸 딱 건드리려고 하면 아예 멈춰서 막는 거죠. 그래서 이 리해머 어택이라고 이렇게 그 메모리 뱅크에서 어떤 방법을 이용을 해서 그 비트 플립을 발생을 시키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저 잘 이해를 못했는데, 네, 그렇게 해서 비트 플립이 만약에 일어난다면 이제 그게 이 SGX 시스템은 이게 이제 인클레이브 내부 메모리를 리드한다라고 받아들여서 이게 무결성을 위반한다고 딱 생각을 해서 시스템을 멈춘다고 합니다. 근데 이 멈추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보안성이 뛰어난다고 볼 수도 있긴 한데, 이게 서버 입장에서는 시스템이 멈춘다는 게 엄청나게 네, 엄청난 해킹 중 하나로 치부되기 때문에 네, 도스처럼 네, 그렇게 가용성을 상당히 떨어뜨리는 공격이기 때문에 네, 흥미로운 논문이었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도 SGX 2.2를 사용했다고 하길래 커널 버전은 안 맞췄습니다. 네, 아무튼 네, SGX SDK 일부러 2.2, 그래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리눅스가 2.2 SGX SDK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이를 다 맞춰서 컴파일도 에러가 엄청 났는데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커널 모듈에 들어가는 헤더도 막 더 추가를 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서 다 컴파일이 되게 만들었는데, 네, 이 해당 과정도 이분들이 했던 거랑 거의 크게 다르지 않아서 처음에 성공을 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게 저기 연구실에서 찍은 데모 파일인데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SGX가 돌아가고 있는 머신인 것 같고, 네, 이게 여기에 이 SGX가 돌아가는 머신에 SSH로 접근을 한 다음에 여기서 제공해준 제가 아까 컴파일했던 그 앱을 실행을 시키면 이게 이쯤 가보시면 이게 멈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멈춰버린다. 그래서 재부팅을 하지 않으면 켜지지 않는 엄청난 에러를 발생한다라는 내용의 연구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저도 재밌겠다 생각했지만 똑같이 이렇게 SGX 이 모듈을 다 구동시키고 제 컴퓨터에 해놓은 다음에 그 승주씨 노트북에서 제 거 SSH로 원격 접속을 해서 이걸 실행을 시켰습니다.
실행을 시켰는데, 네, 여기 보시면, 오, 깜짝이야. 아, 네, 이렇게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온 다음에, 네, 갑자기 이런 화면이 떠야 되는데, 이게 안 뜨는 것부터 심상치가 않았었는데, 네, 여기서 보시면 한 200 몇십 초 정도 되면 이제, 네, 2분 한 17초, 그러니까 200초 정도 되면 이제 시스템이 멈춘다라고 하는데, 300초를 넘게 기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격이 실패한 건지, 아니면, 제가 잘 못한 건지, 아니면 공격을 막아낸 건지, 좀 더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현재까지는 네, 컴파일은 완료됐고 여기서 데모에서 보여준 영상대로 돌리긴 했으나 아무 변화가 없다 정도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git 클론하고 make하고 딱 실행하면은 바로 됐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게 이 공격 하나하나마다 컴파일러랑 막 환경 설정 이런 것 때문에 리눅스도 한 10번은 넘게 다시 깔고 SDK도 버전별로 다 기 리셋해서 옛날 버전으로 돌아가서 막 다 하나하나 이땐 되나 이땐 되나 해봤는데, 대부분 다 비슷한 결과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네, 아무튼 이렇게 됐고요. 네, 그래도 좀 재미난 공격 논문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그 포섀도우 어택 같은 경우는 제가 i5 6200U에 올리는 대로 성공과 실패 여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